장제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 좀 경랑성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이뇨한 혁신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한 명도 안 들어주더니 윤석열이 부산 가서 장제원 독대하고 장제원이 어제 페이스북 쓰고 아버지 묘소 갔다 오고 오늘 공식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이 타겟 중에 하나는 저는 김기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김기현이 이번 주 안에 불출마 또는 사퇴 선언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쪽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요. 김기현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공간위는 윤석열이 가지고 갑니다. 공천은 윤석열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총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총리라든가 뭐 이 국무위원 자리를 요구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경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기현부터 아니죠. 장제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정가의 소문이 파다하더만 장제원은 저 불출마가 아무 손해가 없다. 왜냐 부산시장 출마를 네. 그냥 허락받은 정도까지 갔다. 너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부산시장 출마해라. 뭐 장제원의 꿈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장제원을 가져와서 지금 김기현 쳐내고 원희룡이나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기현이 등 지도부를 윤석열이 불렀던 거는 김건희 특검을 뭐 이렇게 막기 위한 일종의 다독임이었고 결국에는 김기현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안에 물러나야 된다. 분위기 잡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원희룡 비대위원장설, 그 다음에 이뇨한 다시 불러가지고 한동훈 이뇨한 투톱 선대위원장설, 그 다음에 또 황당한 아이디어로 나오는 게 정상명 전 검찰총장 공관위원장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용산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결국은 윤석열이 당을 완전 접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장제원 얘기했을 때 처음에 부산시장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내년 2024년도 총선이 있습니다. 26년도에 지선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장제원이 이제 부산시장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거고 27년도에 그 이제 대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27년도에 대선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을까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캐비넷이 뭐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을 요즘에 해봅니다. 그 왜 많이 나와요, 그러냐면 요즘에. 왜 그러냐면 11월 지난달이만 했어요. 그 외곽 조직 여원 산악회 있었죠. 이거 15주년 기념식 뭐 참석한다면서 4,200여 명이 참석을 했대요. 이때 관광버스만 92대였습니다. 새몰이를 완전히 했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 할 말은 하고 산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을 하고 산다. 라고 장제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26년도에 부산시장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캐비넷. 근데 김기현은 왜 버티나? 그러니까 장제원은 캐비넷을 완전히 잡힌 거고 김기현은 아직 캐비넷이 다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부산 동서대학교? 거기 재단? 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그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의 법정 구속으로 시작된 이 관계도 풀면서 지금 불출마하면 뭔가 보장하겠다 같은 뭔가 내락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이 맞아요. 있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인끼리는요 캐비넷 그런 식으로 열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야 캐비넷 보여주고 너 이거 있으니까 불출마 이렇게는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양쪽에서 이렇게 27년도 대선인데 그때까지 윤석열이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윤석열 임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방송을 듣다가 깜짝깜짝 놀래. 그때까지 견디라고 이러는 것처럼 저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어제 모 인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이맘때쯤이면 윤석열 탄핵돼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 장제원 어떻게 해요? 부산시장 허락받았는데. 아니 근데 정치적인 그런 그 약속음은요 결국 다 날아가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한동훈이 이제 슬슬 이제 기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표현이 거칠어 죄송합니다만 한동훈 정도 되면 윤석열보다 더한 놈이면 더한 놈이지 못한 놈 아닌.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에는 도움 된다 그러는데요. 이미 보수층은 한동훈이 아니라 뭐가 와도 결집이 돼 있는 상태가 이게 맥시멈 아니에요. 한동훈이 들어온다고
이 결집이 되겠어요? 말하자면 스머프들이 지금 고만고만하네. 윤석열, 한동훈, 원희룡 이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 요인이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수 칠 수밖에 없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 저는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건달 보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보세요. 이 사람은 보스로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을까? 윤석열의 그늘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일반적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입장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 이제 구속에 대해서 한동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뇌물 받으면 감옥 가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의구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 뇌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이 여기에서는 마치 맞는 키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은 국민의힘이 계속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키다. 그런데 막상 키를 내놓고 박스를 열고 나면은 효과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만약에 물러난다면 비대위원장 한동훈 뭐 원희룡 설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인사가 가장 파격적일 거예요. 이낙연이요. 네? 안 진짜. 받아줘. 그러니까 이낙연 정도 돼야 이게 파격이지 무슨 그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투톱이 그러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사람도 아니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누가 간다는 얘기 안 했고요. 아, 네. 자 어쨌건 지금 분위기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총선 가까워지니까. 아직 4개월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괴벨스가 아무리 잘 나봐야 히틀러 아래예요. 한동훈이 아무리 잘 나봐야 윤석열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에 대한 짜증을 내고 있잖아요. 언론들 한번 보세요. 맞아요. 야, 내가 살다 너 같은 대통령 처음 본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 내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결국은 광고주들의 원성, 그 재벌 기업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불만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지금 조선하고 동아가 대신 이야기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조중동 중에 중앙은 아직도 윤석열 빨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동아는 지금 이낙연, 그다음에 조선은 이준석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제3지대에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밑바탕에는 광고주들의 부탁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런 거죠. 지금은 짜증일 수 있어요. 나중에 버리는 시기가 분명히 와요. 그게 총선 전이냐 후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선이 윤석열의 참패로 끝나면 조중동 일찍 버릴 것이다. 더 끌고 가봐.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끝나고 나서 3년을 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그땐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좀 약간 좀 결이 다르고요. 동아일보는 아예 떨어져 나왔다고 봅니다. 동아일보는 거의 뭐 비윤에서 반윤으로 가고 있죠. 그런 느낌이고 네. 지금 조선과 중앙이 짜증을 내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저런 기사들이 엄청 나오면서 이제 지금 저런 그 양남 자민련 같은 중앙일보의 사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버린 느낌은 아니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죠 지금 현실은. 참. 지난번 이제 방통위원장 인사 관련해서 정보가 나왔잖아요. 조선일보는 헛다리 짚었던 거야. 근데 중앙일보는 정확하게 김홍일이라고 맞췄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 정권이 언론사 중에서 어느 하고 가장 관계가 좋은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맞아요. 사례입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저쪽 언론들이 막 저렇게 계속 설레발 치는 이유는 너 그러다 다 죽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런 거고 이 정도 상황인데 지금 어제요 안철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저는 재밌었어요. 내년 총선은 55석에서 60석 예상한다. 밤에 잠도 잘 안 온다. 물론 이제 민주당의 설레발일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건 아직도 모르는 거지만 사실은 이 흐름은 뭐가 있냐면 안철수가 정치를 모르는 거죠. 자기 지지층들을 계속 숨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을 해요. 뭐냐면 자기 지지층들이 저 정도 되는 상황이고 안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준석은 뭐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들이 쭉 만들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패배의식을 들어주는 그거 인증용으로 지금 저런 걸 하고 있다. 정무 감각 없는 거예요.
김치 국물 전문가. 나 비대위원장 시켜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정무 감각은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 글처럼 간혹 가다가 진짜를 얘기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는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김기현 물러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네. 김기현 공약이 뭐 윤석열 지지율 60% 뭐 당 지지율 55%였는데 왜 못 지켰냐. 나한테 달라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자, 어쨌건 국민의힘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건 맞다. 여러분들이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총선 끝나고 나면 이 과정을 거쳐서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게 될 거예요. 그 흐름이 보수 세력의 괴멸에 가까운 어떤 흐름이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물론 전제 하나 있어요. 민주당이 잘하셔야 되고 그럼요. 다음에 투표장 나가셔야 되고. 제가 이제 어제 국민의힘 쪽에 아는 분들 통해 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당 사무처에서 만들었다는 의석수 대충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난리가 났어요. 무섭다 진짜. 부산이요. 와. 그게 그냥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고 조직국에서 지역구별로 전화해 가지고 지역 판세 분석 이런 것까지 다 해봤대요. 시뮬레이션까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총선 참패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던 게 저는 부산 엑스포 참패라고 생각해요. 네. 그 영남이 완전히 이제 한쪽 결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 있을 거고 이 무능이 왜 있잖아요. 윤석열을 떠받쳤던 게 외교였어요. 막 외교 열심히 나가면 막 미국이 한국 좋아하는 것 같고 막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엔 윤석열이 갖고 있는 국가 비전이랄까 이런 건 하나도 없구나. 이게 이제 들통난 사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거 정말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엑스포 유치할 때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 찍어줬을까? 윤석열이 그렇게 공들인?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대한민국 찍어줬을까요? 참.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쪼그라들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